여러분들 옷 고를 때 디자인은 참 마음에 들어서 자주 입다 보니 후줄근해져서 소재가 좀 아쉽다, 한두 개 디테일을 추가하거나 없애고 싶다, 이런 적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특히 아동복을 고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살짝 업그레이드해서 입히면 참 예쁘겠다, 그런 생각이요. 내 취향을 100% 만족시키는 옷을 찾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옷을 만든다는 게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패션 전공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익숙한 과정이지만 의류 제작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저 같은 분들은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의류 제작 과정에 대해서 크게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제작하고 싶은 디자인을 먼저 구상해야 됩니다. 참고할 만한 의류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없으면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디테일, 원단 종류, 참고할 만한 소재 등을 적어주세요. 샘플 제작할 만한 사이즈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제작할 때는 진짜 단순하게 수영복 모양만 그려서 공장 미팅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작업 지시서라는 양식에 적용해서 작성하시면 좋은데 초보자들에겐 너무 부담이잖아요. 작업 지시서를 써보는 것도 좋은데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샘플실이나 공장을 섭외할 때 가서 요청하세요. 두 번째는 원단 부자재를 찾아야 합니다. 원단 찾는 방법은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원단을 찾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직접 가서 찾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직접 만져봐야 원단의 느낌도 알 수 있고 시장 조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스와치, 바로 원단 묶음을 수집해야 되는데요. 이 스와치는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저번에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스와치 얻는 방법 영상을 참고하세요. 원단 스와치를 최대한 모아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와서 만져보면 적당한 원단이 없을 수도 있어서 제 경험상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좋더라고요. 부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초보자분들이 알기는 어려워서 보통 공장을 섭외하고 나서 공장 사장님이나 샘플실 사장님과 상의 후에 부자재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장을 섭외합니다. 보통 공장을 섭외하기 전에 샘플실에 패턴과 샘플 의뢰를 먼저 하는데 공장에서 패턴과 샘플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공장도 같이 섭외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샘플을 제작하는 경우 메인 생산 때 샘플 비용을 빼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섭외를 먼저 하고 공장 사장님이 패턴이나 샘플을 가져오라고 요청하시면 이후에 샘플실을 섭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작 공장 찾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글 검색으로 제작 공장 리스트를 뽑고요. 그 다음으로 구인 사이트에서 미싱사 구함 구인 광고를 찾아서 공장 리스트를 뽑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공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라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립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좋은 공장을 많이 찾았거든요. 공장을 찾을 때는 전화 통화 후에 미팅을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팅할 때 초보자라면 괜히 어설프게 정보를 알아가서 아는 척 하는 것보다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몇십 년씩 이쪽 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셔서 몇 마디 얘기하다 보면 초보자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제로 전화하는 것보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으로 부탁드리면 적은 수량도 해주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의류 제작에서 공장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 계속적으로 관계를 쌓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공장 컨트롤 과정에서 사기도 당해보고 소송도 해보면서 많이 힘들어 봐서 여러분은 그 과정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도 제작 수량이 얼마 안 돼서 사이즈별 20장씩 30장씩 생산하다가 100장도 생산하고 그랬거든요. 20장씩 누가 생산해 주겠어? 하는데 방법은 다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장을 찾아서 수십 군데 미팅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해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공장 미팅을 해보시면 공임의 시장 가격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자산이 되는 과정이니까 꼭 도전해보세요. 공장 미팅 시 샘플 제작 여부, 샘플을 제작해 주신다면 샘플 가격이 메인 생산 때 차감이 되는지, 공인 가격, 생산 완료 날짜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생산 완료 날짜를 잡을 때 내가 물건이 필요한 날짜보다 최소 일주일 이상 앞당겨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량이 적은 물건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고 마다 사정이 있어서 납기일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체킹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패턴 샘플을 제작해줄 샘플실을 찾습니다. 저의 경우는 보통 공장을 먼저 찾기 때문에 공장 사장님에게 샘플실을 소개를 받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이면 샘플실을 추천해 주시면서 샘플실에 전화도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장에서 패턴과 샘플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샘플만 제작해서 판매를 해보시길 원하는 분들은 좋은 샘플실을 찾아야 되는데요. 동대문 원단시장 근처나 중랑구 면목동에 샘플실이 많으니까 위에 공장 찾는 방법으로 샘플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샘플 퀄리티가 중요해서 샘플실을 먼저 찾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보통 샘플 퀄리티로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샘플 작업 시 충분히 입어보고 세탁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메인 생산으로 들어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최종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원단의 요청, 즉 제작 의류 한 개당 들어가는 원단의 양과 부자재를 주문해 주셔야 되는데요. 패턴과 샘플을 만드셨다면 쉽게 주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라벨을 주문해야 합니다. 라벨은 주로 뒷목 중심에 하는 메인 라벨과 의류 안쪽에 케어 라벨을 제작해야 되는데요. 메인 라벨은 브랜드 로고나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는 라벨이고 케어 라벨은 원부자재 혼용률, 세탁 방법, 인증 마크, 사이즈가 들어가는 라벨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라벨은 주로 동화상가에 많습니다. 라벨의 종류와 크기도 다양하니까 사장님과 상의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작할 의류에 맞는 라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라벨 수량이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은 케어 라벨의 경우는 동화상가 2층에 가면 기성 라벨도 있으니까 주문해서 쓰셔도 됩니다. 제작 의류마다 들어가는 부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샘플실 사장님이나 공장 사장님과 충분히 의논해 보시고 주문하세요. 저는 처음 수영복 제작할 때 지퍼를 사이즈마다 다르게 주문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똑같은 사이즈로 일괄 주문해서 제작도 해보기 전에 손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부자재 주문할 때 난감한 경우가 많으니까 꼭 공장 사장님과 자세하게 의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원 부자재 발주가 끝나면 메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공장 핸들링입니다. 공장에서 내 물건이 언제 작업에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지퍼나 단추는 외주를 주는 건지 체크해 보세요. 자주 방문해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공장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커피나 식사도 같이 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치 아이를 맡기는 엄마의 마음으로 자주 챙겨주고 체크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장님께는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근처 동대문 시장 갔다가 들릴게요 라고 미리 이야기하셔도 되고, 가끔은 근처에 볼 일 있어서 들렀어요 하면서 자주 방문해 보세요. 그래야 마지막에 발생하는 사고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산해 봄으로써 공부할 수 있는 경험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공장에 많이 방문해 보셔서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해서 막상 물건을 받아보고 너무 곤란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반드시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류 제작 과정 어떠신가요? 의류 제작에 대해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드린 부분은 꼭 숙지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5가지 과정이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두렵고 부담되는 부분일 수 있으실 텐데요. 동대문 시장 가는 것부터 너무 두렵고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이 과정을 함께 하면서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런 과정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혼자 경험하면서 많은 손해를 경험했거든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꿀팁으로 제작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제품 제작이라는 게 케바케라서 각자 자신에 맞는 팁들이 있거든요. 저는 의류, 신발, 가방뿐만 아니라 모자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쌓은 다양한 제작 경험들이 있는데요. 또한 대학교나 공기업, 지자체 특강 강의, 창업 동아리 멘토 활동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강의식으로 이야기하기에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특성에 맞게 조언을 해줬던 경험이 많았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손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의류 제작 과정이 너무 부담돼요, 혼자 하기 너무 겁나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의류 제작 체험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디자인을 찾고 작업 지시서를 쓰는 과정, 원단을 찾는 과정, 샘플실이나 공장 섭외, 공장 핸들링 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매달 2분에게만 선착순으로 무료 참여권을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개인적으로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류 제작 과정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